후진하는 화물차에 초등생이 참변을 당한 청주의 아파트 단지 주변에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무료 가족사진 광고를 보고 갔다가 큰돈을 쓰게 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접수만 연간 2,000건에 이릅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의 근거가 된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철거 쪽으로 결과를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경비 부담 비율을 두고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다시 신경전에 들어갔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을 감안해 일단 급식 단가는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청주에서 하교 중이던 10살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사고 현장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고 이제라도 더 이상의 비극이 없도록 바꿔보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근조 허환과 함께 초코파이와 우유 등 각종 간식거리가 바닥에 놓였습니다. 어제 화물차에 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를 위해 마련된 작은 추모 공간입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편지도 놓였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손수 준비했습니다. 같은 아기 나이대거든요. 같은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들이 나선 건 아이의 참변이 남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등하굣길 아이들과 차량이 뒤섞이던 이곳은 누구든 사고 당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차가 나왔는데 저를 못 보고 그냥 지나갔던 적도 있고 위험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위험해요. 제가 봐도 좀 인솔자가 있어서 다니던지. 사고가 난 길은 대형 쇼핑몰 건물 3개와 2160세대 주상복합 아파트가 맞붙은 도로로 초등생들의 주요 등하굣길 중 하나입니다. 출입구가 많아 혼잡하다 보니 운전자든 보행자든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조. 12년 전 길이 생길 때 볼라드나 안전펜스도 같이 설치했지만 우후죽순 상가가 지어지며 일부는 사라지고 차도와 인도 경계도 없어졌습니다. 안전펜스라 그래서 이게 저 끝에 입구까지 돼 있는 거예요. 편하게 가면 좋을 거 아니에요, 상권에. 임시로 해놓은 거예요, 저희가. 주민들은 직접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도로관리 주체인 상가 측과 아파트 주민 대표들은 안전시설물 보강이나 보행자가 위험하게 드나들 수 없도록 하는 장기적인 조치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할지 궁리를 하는데 최선책을 다 같이 고민을 해보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우리도 바뀌어야 하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길로. 한편 사고를 낸 40대 화물차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SNS에서 무료 가족 사진을 찍어준다는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요. 무료인 줄 알고 갔다가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이 해마다 2,000건에 이르는데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청주에 사는 20대 강모 씨는 가족 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는 SNS 이벤트에 응모해 당첨됐습니다. 예약금 5만 원만 내면 된다는 말에 내 가족이 사진을 찍었는데 받아든 계산서는 270만 원이었습니다. 찍어준 건 무료 맞는데 수십 컷 찍어 받아든 건 달랑 사진 한 장. 그냥 돌아가자니 들인 비용과 시간이 아까워 액자 사진과 앨범 등 패키지 상품을 골랐더니 비용이 그 정도였던 겁니다. 말 잘하고 깎았더니 270만 원이던 상품가는 100만 원이 됐습니다. A4 용지만한 크기만한 그 사진 한 장을 주는 게 돈도 내고 이쁘게 화장도 했는데 돈 내라고 하니까 거기서 또 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후 알게 된 건 자신과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이런 민원이 2019년부터 해마다 2,000건 안팎. 동종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상술입니다. 부정적 평가가 쌓이면 업장을 옮겨다니며 이런 상술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사진시장 이미지 전체가 안 좋아지는 아주 나쁜 사례이죠. 그러면 폐업을 하고 다른 사업자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쓰는 거죠. 그 큰 수익이 되니까 잠시 버티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겠죠. 강 씨가 문제를 제기한 사진관 측은 촬영 전에 사진 크기와 가격을 고지한다며
고객 불만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저희들도 촬영에 대한 부분은 무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진행 비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금은 받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고지를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은 그냥 와서 무료라는 이 키워드에 굽혀가지고 와고 무료 촬영이라는 문구 자체가 거짓도 아닌데다 추가 비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이라 제재할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설령 설명을 못 들었다 해도 고객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제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설명을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면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분쟁이 생길 걸 예측하고 기록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입증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죠. 소비자원은 촬영하기 전에 미리 사진 크기와 추가 금액을 확인하고 환불 규정이 포함된 계약서도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세종시 의회가 1억 8천만 원의 관련 연구 용역비 예산을 전액 통과시켜 파장이 예상됩니다. 세종시 의회는 오늘 2차 본회의에서 KTX 세종역 신설과 조치원역 KTX 정차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담긴 2회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오는 12월까지 수행기관 선정을 마친 뒤 용역을 발주해 내년 하반기쯤 국토교통부에 세종역 신설 근거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내일 열리는 세종시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용역을 포함한 KTX 세종역 관련 질의응답이 나올 전망입니다. 충북 혁신도시를 공유한 진천군과 음성군의 통합 논의에 대해 김영환 충북지사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김 지사는 진천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진천 음성 통합 논의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두 군이 통합하면 바로 시가 된다며 지역의 유불리를 떠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 주관으로 진천 음성 통합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두 지역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진천 음성 통합 시도는 2011년 이필용 당시 음성군수의 제안으로 두 지역 여론조사까지 실시됐다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시청 본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청사를 짓겠다고 결론낸 청주시가 이를 뒷받침할 단기간 연구 용역, 즉 스포스터디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연구 결과가 또 논란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22일 충청북도 건축사회에 본관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본관 건물의 문화재적 가치를 분석해 보존할지 철거할지 따져본 겁니다. 연구팀은 57년을 시민들과 함께해온 본관 건물이 역사적, 장소적으로 가치 있지만 후지산 우길기 형상화 논란과 토지 이용 효율성, 예산 절감 등의 이유를 들어 철거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신 건물 일부만 보존하거나 디지털 자료와 모형 등을 통해 보존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동영상 등 디지털 자료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물 보존에 대해서는 스파스터디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또다시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연구팀을 자문한 문화재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연구 기간도 27일로 너무 짧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급조된 철거를 위한 짜맞추기식 행정이죠, 이게. 전문가가 들어가서 이 본관동의 가치, 문화재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전문가는 배제되고 청주시가 본관 철거 쪽으로 결론 내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두 분을 위촉했는데 그분들에게 철거를 강요하는 의견서를 써달라 이렇게 저희는 들었거든요. 이건 맞지 않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사퇴했다는. 철거냐 보존이냐 찬반 갈등을 끝내겠다며 진행한 연구 용역까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청주 신청사 건립 사업은 갈수록 산 넘어 산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경비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얼마씩 분담할 것인가. 지난 민선실기 때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됐었죠. 그 시효가 올해 말에 끝나는데요.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4년 만에 다시 협상에 나섰는데 역시나 입장차가 커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4년 전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놓고 수개월 동안 감정 상할 정도의 대립각을 세우다 가까스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새해 예산 심의를 아예 중단하겠다는 도의회의 압박과 중재를 거쳐 연말이 돼서야 양 수장이 합의안에 서명을 한 겁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는 충청북도와 시군이 75.7%, 교육청은 24.3%를 내기로 했는데 그 시효가 바로 올해 말까지입니다. 4년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충청북도와 교육청. 지난 7월부터 수차례 안을 주고받았지만 생각이 너무 달라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75.7%라는 식품비 분담률이 전국 시도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교육청이 좀 더 내라는 입장. 여기에 각 시군도 재정 부담과 형평성을 들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청 잉여금이 해마다 1,000억에서 많게는 3,000억 이상 잉여금이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청 잉여금만으로도 무상급식 식품비를 감당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쓰일 돈을 전출함으로써 시민들은 그만큼 행정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충남이 최근 식품비에 운영비를 더해 교육청 분담 비율을 70%까지 대폭 올리고 경남도 식품비 교육청 분담 비율을 35%에서 50%로 상향시키는 등 타 시도의 사례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은 타 시도의 경우 식품비뿐 아니라 운영비나 인건비까지 포함한 총액을 지자체가 분담하는 곳이 많다며 단순 비율만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합니다. 또 학교 급식에 투입되는 금액으로 놓고 보면 충북 지자체들의 몫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입장도 있을 거고요. 저희들 입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기본적인 거 방안을 가지고 계속 이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협의가 안 끝난 거라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다만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학교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급식 단가를 올리자는 데엔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들 먹는 문제, 이 무상급식에 잘못 접근했다간 도지사나 교육감 모두 정치적 타격을 입을 공산이 큽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인데 초선인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이 어떤 셈법을 가지고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시 율량동의 한 불법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던 과정에서 매출 정보를 확보해 이 업소를 이용한 충북교육청 소속 30대 공무원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충북교육청에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업주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장부상 성매수자 140명 가운데는 이 교육공무원 외에도 다른 기관 공무원들과 군인 등이 여럿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실한 소방관리와 현장 대처로 사상자를 키웠다며 제천 화재 참사 유족들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충청북도의 배상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말 사망자 29명을 포함해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진압 초기 통신 장비며 굴절차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초기 대응에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부실한 소방관리가 인명피해를 키웠다며 피해자 가족 250명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게 지난 2020년 3월. 그러나 법원은 도의적 차원의 문제지 책임을 질 문제가 아니라고 맞선 충청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장 대응에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사망 등 인명피해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유족 측이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400장에 이르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제2민사부 원익선 부장판사는 유족 측이 새로 제시한 논리와 증거로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건 아니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현장 부실 대응 지적을 받았던 소방 책임자에 대한 형사사건도 검찰의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국내 3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에 나선 충청북도는 소송 전 논의됐던 위로금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천 참사 피해자 측이 충청북도에 요구했던 손해배상액은 158억 원. 돈보다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소송을 시작한 유족 측은 적잖은 소송 비용을 감내하며 마지막 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늘 새벽 청주 미원면의 최저기온이 영하 1.9도까지 내려간 가운데 청주 기상지청에서 올해 첫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충북 첫 서리 관측은 평년보다는 7일 이른 것으로 충주 앙성면과 음성 맹동면에서도 서리를 관측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눈으로 관측해야 하는 서리 특성상 충북의 공식 서리 관측 지점은 청주 기상지청이 유일합니다. 한편 내일 충북 아침 최저기온은 제천이 0도로 가장 낮겠고 청주 5도, 충주 3도 등 0도에서 5도 분포로 오늘보다 1에서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제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오늘 울산에서 개막하는 가운데 충북 선수단은 종합 4위를 목표로 출전합니다. 오는 24일까지 울산에서 열리는 장애인 체육대회에 충북은 25개 종목에 선수 403명, 임원 193명 등 모두 596명의 선수단을 꾸렸습니다. 충북 선수단은 금메달 85개, 은메달 70개, 동메달 80개, 종합득점 13만 점 등 종합 4위를 목표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올해 공공비축미 3만 3천여 톤과 초가 생산된 시장 격리곡을 매입합니다. 총 매입 물량은 5만 6,584톤으로 특히 올해는 21년산 구곡과 함께 22년 신곡 2만 2천여 톤도 시장 격리를 위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9번의 산지 쌀값 조사를 통해 연말에 확정되며 농가의 중간 전상금을 우선 지급한 뒤 매입가가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합니다. 지난해 매입 가격은 1등급 벼 40kg 기준 7만 4,300원이었습니다. 청주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정기권을 도입합니다. 청주시는 오늘 주식회사 마이비, GS 리테일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자유롭게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정기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기권은 1일권은 5,000원, 2일권 9,000원, 30일권은 4만 원으로 카드는 오는 23일부터 GS 편의점에서 살 수 있고 모바일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충청북도 대표 공약인 초대형 관광 프로젝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구상의 하나로 보은군이 속리산면 비룡 저수지를 호수 관광단지로 조성합니다. 보은군은 비룡 저수지 일대 10만 3천 제곱미터를 중심으로 민자 1,000억 원 등 총 사업비 1,500억 원 규모의 관광단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우선 1단계로 2026년까지 180억 원을 들여 수변길과 놀이시설, 청소년 숙박수련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3단계는 민자 1,000억 원 규모의 종합리조트 유치가 목표입니다. 비룡 저수지 관광 개발은 민선 8기 보은군이 확정한 관광 분야 대표 공약입니다. 제천시의회가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제천은 공공의료 보완을 위해 경찰병원 분원이 꼭 필요한 지역이며 기존 경찰청 제천수련원과 연계해 치료와 휴양이 동시에 가능한 이점도 있다며 제천을 경찰병원 분원 입지의 최적지로 내세웠습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보낼 예정입니다. 경찰병원 분원은 비수도권 경찰관과 일반 시민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경찰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원에는 응급의학센터를 비롯해 23개 진료과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학과 산업단지를 연결해 에너지 분야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캠퍼스가 음성에 들어섰습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은 충북혁신도시 9,500제곱미터 부지에 산학융합지구 캠퍼스를 건립하고 청주대와 극동대 등 도내 에너지 융합 관련 전공생과 기업들을 입주시켜 교육과 실습, 채용 등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지구 지원 대상에 선정돼 추진된 이 캠퍼스는 2029년까지 국비 118억 원 등 총 사업비 397억 원이 교육 운영비 등으로 투입됩니다. 충북에서 한 달여 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야생 멧돼지 사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